안녕하십니까. 최영일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적응하느라고 상당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혼돈과 당황스러움에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특히 경험이 짧은 분들은 그동안 상승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국면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는 일단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반등이 가능하다면 어느 선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승이 이루어진다면은 과연 추세 전환까지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아직 기술적 반등 개연성은 있지만 반등이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기술적 반등 가능성과, 그리고 반등하면 어느 선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1월 11일 기록한 고점 대비해서 그 2월 1일 기록한 저점까지 약 한 10% 정도 하락률을 보인 이후에 2개월 동안의 기관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지 않은 채 지난주에 마무리되었는데요. 굳이 제가 60일 이동평균선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동안 60일 이동평균선이 시장에서 1차적인 지지선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60일 지지선을 하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아직까지 반등이 나타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점검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오늘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난 2월 1일 저점을 하회하지 않았고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지도 않은 채 지난주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장중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또한 미국 주식시장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저 역시 비슷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지 않은 채 반등하는 모습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60일 이동평균선이 오늘 하회한다면 이런 반등 개연성은 조금 더 뒤로 늦춰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어느 수준까지, 앞서 말씀드린 어느 수준까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한 성급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등폭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은 주가 향방을 전망하는 것만큼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늘 그렇지만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면 사실상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조정 국면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후에 반등하는 국면에서 필연적으로 살펴봐야 될 지표가 지수대별 매물 분포도입니다. 특정 지수대에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 지수대별 매물 분포도인데요. 하락할 때는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반등했을 때는 저항선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수대를 찾아보는데 상당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은 그래프에서, 화면상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장 많은 매물 분포를 차지한 지수대는 412에서 425포인트 지수대입니다. 작년 11월 13일 이후 현재까지 전체 거래량의 약 20.14%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지수대는 425에서 435포인트대로 전체 누적 거래량의 약 15.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 지수대인
그 415포인트 정도 그 위치한 그 수준이고요. 따라서 그 현 지수 수준에서 그 반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누적 거래량이 그 가장 많이 포진한 이 415에서 그 425포인트를 상향 돌파해야 됩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려서 이 지수대가 그 저항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지수대가 앞서 말씀드린 1차적인 그 길적 반등 그 가능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현 수준에서 보면은 그 지수 그 반등률은 그 6% 내외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량의 관건입니다. 이를 그 뒷받침하는 그 근거를 한번 그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본격적인 상승 국면의 그 출발점은 그 작년 그 11월 달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식시장은 그 3월 달 그 저점 이후에 그 8월 13일까지 거의 50%의 그 조정을 보인 이후, 상승한 이후에 약 한 3개월간의 그 기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 고점 대비해서 약 한 7% 정도의 하락률과 3개월간의 그 기간 조정을 거쳤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본격적인 그 상승 국면을 그 전환을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300에서 315포인트대에 형성됐던 매물을 소화해야 됩니다. 당시 이때 그 지수대 포진되었던 매물은 그 무려 약 그 23%나 그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런 그 지수대를 돌파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 거래량이 약 한 2배가 많은 폭발적인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 지수대를 그 상향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후에 약 50% 정도의 그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그 역도 선수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1차 시기에서 실패하고 2차 시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1차 시기에 필요했던 그 힘의 그 2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의 그 비슷한 논리 같죠. 이러한 그 사례에서 보듯이 현 지수대에서 그 저항선 그 415에서 그 425포인트를 그 상향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량이 그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오늘부터 그 주시해야 될 그 변수는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지 않고 반등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지 이 두 가지를 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제가 설명한 한 구체적인 수치는 분석관 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반등 형태도 그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구체적인 그 목표 지수대는 그 단순히 이런 그 한 가지 지표만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 거기 때문에 불확실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이러한 그 지수대를 살펴보는 것도 반등 그 권역대 상승률을 그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 여러분께 그 소개를 드린 겁니다. 오늘 그 반등이 이루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415포인트 돌파 여부를 보면서 추가적인 그 상승 흐름에 대한 그 설명에 관련된 그 화면을 다시 한번 게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